네,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뭔가 상큼해서 저도 따라해봤는데 전 자중해야겠네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급락을 했다가 오늘 바로 또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재질주를 하는 걸까요? 일단 시장 진단부터요. 뭐 어제의 이제 하락에 대해서 뭐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던 건 뭐 사실입니다만은 뭐 일종의 이벤트에 의거한 이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뭐 여러분 앞서 시간에서도 많이 다뤄졌겠지만은 어제 이제 MSCI 지수의 그 리밸런싱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특히 이제 오장 동시효과에 좀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하루 종일 그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그 이제 비차익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사실 거의 뭐 그런 수량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이제 다 남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로 인해서 이벤트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결국 오늘부터는 다시 그렇다면은 시장은 기존에 가던 길을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어제 이제 물론 이렇게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시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너무 빨랐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이러한 그 리밸런싱 이슈가 겹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일단 조정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 이러한 이벤트가 나오면서 이런 조정이 그 이벤트와 같이 좀 묻힌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하나는 결국은 이런 또 조정의 기회가 또 일부 그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하신 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매수 기회로 또 작용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결국 이러한 것들로 좀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요. 결국 시장의 가장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강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는 뭐 나쁜 결과가 아니고 불확실성이죠. 지금 이제 시장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가 물론 지금 다시 재유행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호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 이제 바이든 뭐 정부의 공식적인 출범이 임박했고, 그리고 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뭔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더라도 고객의 탁금이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달러 약세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어제는 물론 이런 이벤트성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이런 그 외국인의 수급 기조가 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놓고 볼 때도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런 조정이 절대로 추세를 바꾸는 그런 조정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기 수급 이슈였다, 이렇게 진단을 내주셨고 이제 지나왔다라고 보셨습니다. 시장의 큰 틀의 방향성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에 무게 중심을 두셨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어제 뭐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기대를 걷어볼까요?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 쪽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 코스닥이 조금 관심이 덜한데 코스닥이 하다가 지금 거의 다시 올해의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죠. 맞아요. 사실 야금야금 오르고 그렇죠. 있어요. 올해 9월 15일 날 899가 종가 기준 최고치였어요. 900 바로 밑에서 이제 종가 기준이 마감이 됐었는데 905, 결국 최고치. 이제 오늘 이제 다시 그 890선에 근접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도 코스피에 가려졌지만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보는 긍정적인 부분은 과거에 이제 상승장에서의 패턴이 시장을 주도하는 일부 주도업종 중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 뭐 차화정의 강세 국면이라든가 그 이전에 뭐 이제 금융주 건설주의 강세 국면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르는 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이라든가 종목은 좀 소외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최근에 이런 상승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코스피 대형주들이 상승을 했지만은 그 와중에도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의 추가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역시 최근에 코스닥의 상승에서 부각되는 부분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이제 다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백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들 업종들의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더 이제 그 상승 탄력을 받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다만 지수 레벨이 어느 정도 상승해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라는 업종의 특성이 뉴스플로우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셀트리온 그룹주의 솔림이 무시를 못하잖아요. 코스닥 지수를 이제 끌고 갔던 건데 어느 정도나 더 오를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의견은 어떠세요?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미 9월 달에 그 셀트리온 그룹이 그 합병 청사진을 좀 밝혔습니다. 예.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셀트리온 지주회사,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주회사 이렇게 합병을 하고,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 3개사를 합병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이러한 합병 계획에서 어떻게 보면 대주주 입장이라든가 회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게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코스피로 옮겨서 주가를 좀 올리고, 예.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로 옮기면은 뭐 외국인의 접근이라든가 기관의 접근이라든가 용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 탄력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떤 분석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좀 유리한 합병 비율로 합병을 진행할 것이라는 이런 방안들이 좀 대두가 됐었어요. 합병 비율의 선정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가가 높은 쪽이 유리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좀 높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시나리오 제일 많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많이 나온 지금. 시나리오죠. 예. 근데 최근에 주가 상승도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좀 유입이 가능한 이런 종목이라는 부분도 좀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손이 잘 안 가는 종목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거기서 좀 이제 자유롭다. 이것이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흐름 놓고 보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12월은 계절적으로 하락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대한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시간상 간략하게. 네. 뭐 일단 숨고르기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기조를 바꾸는 그러한 흐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좀 시장을 잘 따라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쪽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대비해서 이게 만약에 조정이라든가 숨고르기 나타났을 때 주도주를 좀 사는, 이거는 좀 이제 길게 예.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패턴의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수적인 분들은 배당 투자.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군다나 최근에 어떤 뭐 기업들의 분위기가 배당을 늘리는 이러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계절성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이제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있어요. 기관이 이제 연말에 물량을 안 좋은 것들 다 팔고 이제 1월 연초 랠리라고 하죠. 그때 담으면서 시장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조정이라고 하면 하락으로 갈지 횡보로 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 이기는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출발마켓온도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일단 코스피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